STP라고 하는 것은 쇼더 플랜의 약자이고요. 쇼더 플랜은 직역하자면 계획을 보여주세요입니다. 여기서 그 계획이란 네트워크 마케팅의 수익 구조와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당신의 그룹을 크게 만드는 방법은 쇼더 플랜에 달려 있다. 돈 페일러라는 쇼더 플랜의 저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그룹과 조직을 크게 키우는 것에는 사업 설명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A코 성공의 습관 항상 외치지만 내가 하루에 몇 번 사업 설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한 달에 몇 번 누구에게 얼만큼 설명하고 있는지도 우리 조직을 크게 만드는 점검이 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될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은 판매 사업이 아닌 정보 전달 사업이라는 것을 꼭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판매를 정말 잘하는 분과 지금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의욕적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잘 파는 사람보다 의욕적이고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다 하는 사람이 훨씬 낫다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만큼 판매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누구를 만나든지 그냥 판매에서만 그치는 건지 그것을 항상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업 설명의 목적은 다음 미팅으로의 초대입니다. 모든 만남은 초대의 연속 선상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역시 사업 설명 또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미팅입니다. 그래서 다음 미팅, 또 다음 미팅, 또 다음 미팅으로의 초대를 위해서 이 한 사업 설명 하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미팅으로 또 초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팅의 형태는 1대1 미팅, 내가 더 역량이 된다면 누구든지 만나서 사업 설명을 바로 할 수 있겠죠. 근데 2대1 미팅도 있습니다. 초보 사업자분들은 이곳에 더 해당이 될 수 있겠죠. 내가 역량이 좀 부족하고 또 경험이 부족하신 이제 막 나오신 신규 사업자분들은 스폰서님과 함께 호일러 법칙을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센터 미팅, 세미나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되어 있다면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누군가의 파트너이자 스폰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하위에 나오는 조직이 커지면서 내 하위에 나오는 파트너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내가 계속 스폰서님의 일정에 맞춰서 사업 설명을 부탁드릴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그러셔도 좋습니다만 내가 준비되어 있다면 내 파트너분들에게 호일러 법칙을 활용해서 내가 스폰서 입장으로 또 사업 설명을 할 수 있다면 더 빨리 많은 분들께 사업 설명을 비전을 전달할 수 있겠죠. 이 사업 설명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사에 대하여 경영진, 우리 애터미의 유통회사라는 그런 개념과 여러 가지 회사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과 두 번째, 제품에 대하여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대중 명품 전략을 쓰고 있는 왜 이렇게 싸고 좋은지에 대한 제품에 대하여 세 번째는 수익 구조에 대하여 가입비, 유지비, 진입비, 월간 마감비 등등 강제로 드는 조항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과 3대 상속 등등등 수익 구조에 대하여 네 번째 사업 비전에 대하여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결국엔 사람들은 아무리 억만금을 벌 수 있다 해도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이 없다면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결정하기 이전에.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리스크가 큰 사업이라 한다면 누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비전에 대해서 저는 여기서 현실 점검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업 설명의 이 4가지가 센터나 이런 준비되어 있는 초대를 통해서 할 수 있다면 1시간도 괜찮겠죠. 여유 있게 초대가 된다면. 그런데 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시간을 길게만 하는 게 사업 설명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어느 분은 또 시간에 쫓겨서 20분밖에 10분밖에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나만의 사업 설명 이 4가지를 함축적으로 하셔도 좋고 좀 더 비전에 대해서 강조하셔도 좋고 이 번호의 순서와 상관없이도 하셔도 좋습니다. 비전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사업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호일러의 법칙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조금 간과하는 부분,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 호일러 법칙에서 많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호일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호일러라는 교수를 통해서 나온 법칙입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미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A, B, C가 호일러 법칙인데요. A는 스폰서고 B는 파트너, 그리고 C는 초대된 고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라고 하는 것이 브릿지라고 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나. 중간 역할을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나인데요. 보통 여기서 고객을 더 중심으로 두고 미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고객의 눈치를 보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미팅을 위해서 이 사업 설명 이 자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전적으로 준비를 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미팅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내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나는 스폰서에게 이 고객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주고 그리고 고객에게는 스폰서에 대한 프로모션을 정말 열심히 해서 그 미팅의 자리가 됐을 때 스폰서가 사업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은 제3자나 전문가에 의해서 전달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고객에게, 초대자에게 스폰서를 소개할 때, 프로모션 할 때 기왕이면 제3자가 나을까요? 전문가로 프로모션하는 게 좋을까요? 네, 어차피 프로모션 하는 거 전문가로 프로모션을 하셔서 좀 더 성공률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미팅의 성공률은 스폰서는 20%예요. 결국에 80%는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80% 중에서도 30%가 장소가 될 수 있겠죠. 오늘 제가 이렇게 미팅을 하는데 시끄럽고 집중 안 되는 곳에서 하는 게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와닿는 예죠. 그렇게 된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고객을 만나고 무엇을 전달하는 게 있어서 비전이 잘 전달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 또한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80%는 나에게 달려있다. 내가 얼마나 사전적으로 준비를 하느냐. 이 호일러 법칙의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스폰서에게 고객의 프로필을 정확히 전달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고객에게 스폰서에 대한 프로모션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그리고 스폰서가 안내를 할 때 절대 끼어드시면 안 됩니다. 질문도 안 돼요. 왜냐하면 잘 경청하는 그 분위기가 중요하고 만약에 스폰서님께서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그 미팅 가운데서 스폰서님 그건 아닌데요. 이건데요. 물론 그분의 마음은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지라도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고객 입장에서는 스폰서를 이렇게 프로모션을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문성이 떨어져 보인다. 신뢰감이 떨어질 수가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스폰서가 안내할 때는 절대적으로 경청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모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걸 잘 하지 않았어요. 근데 놓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면은 뭐가 좋냐면 일단 내가 스폰서에 대해서 프로모션을 고객에게 열심히 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 메모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만회할 수가 있습니다. 저분한테 뭔가 배울 점이 있나 보다. 고객의 입장에선 초대자 입장에서는 나를 초대한 사람의 모습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메모를 하면 좋은 점은 결국엔 이게 복제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내가 스폰서가 하는 그 안내의 모습들을 내가 메모를 하셔가지고 또 다음 내가 파트너를 후원할 때 호일러 법칙을 활용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스폰서님이 그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 그걸 메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메모하는 모습을 함으로써 내 파트너 또한 메모하는 그 복제를 시켜서 그 파트너가 또
다른 파트너를 후원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아까처럼 너무 시끄럽고 그러면은 잘 들리지도 않고 사실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자리 배치도 중요하고요. 화장실 앞이라든지 카운터 앞이라든지 물론 우리 홈그라운드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 좋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센터, 그리고 사무실, 세미나 이런 완벽하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면 좋지만 부득이하게 외부 환경에서 사업 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은 이런 자리 배치까지 화장실 앞이라든지 카운터 앞이라든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집중할 수 없는 곳에서 하기보다는 먼저 사전에 준비를 해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좀 더 쾌적한 장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먼저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핸드폰을 꼭 무음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벨소리를 해서 이렇게 스폰서님이 사업 설명을 막 열심히 하고 집중되고 있는데 그 하나를 통해서 벨소리를 통해서 또 한 통이 깨지는 집중이 다시 흐려지는 그런 일들을 애초에 차단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핸드폰 무음이라든지 그리고 카톡 또한 채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미팅 자리에서는 최우선으로 그 자리에 모시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미팅에는 정말 최우선으로 집중하고 몰입해도 부족합니다. 근데 맨날 카톡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전화하러 왔다 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한다거나 초대자와 동석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전화가 온다고 정말 급한 전화가 아닌 이상 보통 나중에 전화하고 안 받는 것이 훨씬 그 자리에 미팅의 성공을 높이는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근데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 애프터는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내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배웠을 때 스폰서가 무조건 해라.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부득이한 경우에는 나보다 스폰서의 이끌림이 더 좋다 하면은 부탁드릴 수 있겠죠. 애프터까지 해주셔라 할 수 있는데 보통 초대가 되신 분들은 나에게 더 신뢰감이 있죠. 내가 더 아는 사람이니까 스폰서를 보고 사업한다기보단 이 회사의 비전을 보고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더 크고 그리고 내가 이 회사를 만나서 변화된 나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궁금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내가 애프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너가 3년 전 그리고 3년 후인 지금 별로 나은 삶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애터미 사업을 한번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한번 알아보자. 나는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알아봤더니 정말 좋은 사업이더라. 내 친구인 너가 이 사업을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다. 믿져야 본전 아니겠냐. 이렇게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내가 하는 거고 그리고 다음 약속을 무조건 그 자리에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못 잡은 적이 참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의 미팅 약속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때 만났으면 됐잖아. 그때 들었으면 됐잖아. 그러고 끝나버리는데 그 자리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다음 약속을 잡는 거. 만약에 거절을 받는다 할지라도 미안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 약속을 했는데 깰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깼을 때가 오히려 더 나아요. 깨면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내가 약속을 깼네 라고 미안한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약속을 무조건 그 자리에서 잡으시는 것이 그 다음으로의 초대 연속 선상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일러 법칙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사업 설명을 되게 복잡하고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먼저 정확히 안다면 그 전달하는 그 열정만으로도 저는 사업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연습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준비된 초대 말씀드렸잖아요. 그 준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내가 먼저 준비가 돼야 돼요. 내가 준비가 되지 않고 이 사람 말에 저 사람 말에 휘둘린다거나
뭔가 확신이 없는데 자신이 보인다던가 의기소침한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은 오히려 사람을 만나러 다니시기보다는 내가 먼저 확신이 들 때까지 철저하게 이 시스템에 플러그인이 되셔 가지고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먼저 준비시키는 편이 더 낫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했다고 준비가 난 덜 됐어, 덜 됐어 하면서 계속 듣기만 하시는 분들. 그것 또한 별로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순간 사실 부딪혀 보는 것도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많이 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확신이 생겼다. 그리고 부딪혀 보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사실 행동을 하는 것이 더 훌륭한 경험이 될 수 있고 나중에 파트너분들께 안내를 하더라도 더 좋은 스폰서로서 안내가 되겠죠. 네, 제가 사실은 급하게 아침에 이렇게 밖에서 미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앞서서 죄송한 마음이 들고 자리를 제가 확보하라고 해놓고 확보를 못했네요. 이렇게 2층 조용한 곳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한 점 그거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렇게 정신없이 처음에 집중되지 못하는 환경에서 들으셨는데 다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체됐으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에 있어서 다시 김태현 사장님한테 사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강의를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는 오늘 김지인 사장님께서 강의하신 내용을 소감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지인 사장님께서 사업 설명의 내용을 해주셨는데요. 사업 설명에서도 사업 설명의 형태, 그리고 허일러의 법칙, 그리고 허일러의 법칙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다시 한번 사업 설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이제 소감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실 분 계신가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호일러의 법칙에 대해서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아까 거기서 스폰서 프로모션을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만나실 분이 계셔가지고 스폰서를 모시고 가시기 전에는 반드시 상대방이 스폰서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스폰서가 간 의미가 없어요, 거의. 그래서 내가 너에게 사업 설명을 좀 해주고 싶은데 내가 유창하게 너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스폰서를 모시고 가겠다라는 말이든지 아니면은 누군가 함께 간다는 어쨌든 그런 언지가 진짜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불쑥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그분이 오히려 불쾌감을 느낄 수가 있어서 스폰서와 함께 간 것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분 상대방이 이 친구가 나에게 애터미 얘기를 하러 누군가 데리고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예의를 갖출 수 있게끔 예의를 내가 갖춘다는 거는 마음을 조금 더 오픈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나 혼자 애터미 얘기를 했을 때 뭐 보통은 처음 가면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서 일단 마음을 닫아요. 그러면서 막 함부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친구고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됐어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하는데 누군가 같이 와?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좀 예의를 지켜야겠다 하고 이제 마음에 없지만 리액션을 하게 돼요. 맞아요. 네, 그래요. 그러면서도 그 마음에 진심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애터미 내용이 잘 전달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예의를 먼저 갖출 수 있게끔 애터미 얘기를 들어야 되는구나. 약간 그런 마인드를 갖출 수 있게끔 스폰서가 함께 간다는 거를
좀 미리미리 이제 언지를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 단계 이제 나아가서 스폰서 프로모션을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스폰서 프로모션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가 보면은 여기서 스폰서 프로모션이라는 거는 애터미 사업을 내가 하게 되면 내 친구, 그러니까 나를 데리고 간 그 사업자, 내 친구 또는 내 가족, 얘의 도움만 내가 받는 게 아니구나. 이 든든한 스폰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스폰서가 뭐 예쁜 애, 물론 이제 남자들한테는 예쁜 애가 프로모션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예쁜 애, 뭐 말을 잘하는 애, 그런 스폰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스폰서를 띄우는 게 아니에요. 프로모션이 스폰서의 기분을 좋게 하고 뭐 스폰서를 막 띄우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상대방이 이 스폰서를 신뢰할 수 있게끔, 아,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그 능력 같은 거를 이렇게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이 스폰서는 이제 저를 빗대서 예를 들면은 이 스폰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에서 5개월간 머물러 있으면서 이런 미팅 시스템을 다 잡아주고 오신 분이다.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고 프로모션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갔다는 거는 그만큼 애터미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파트너를 도와준다는 의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폰서의 도덕성, 능력치, 책임감 이런 것들을 프로모션을 해야 상대방이, 예를 들면은 우리 스폰서는 뭐 다른 많은 다단계 했던 사람이야 라는 것보다는 우리 스폰서는 선생님을 하다가 뭐 공무원을 하다가 애터미 사업을 하신 분이야. 애터미에 대해 비전을 알아보고,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서 하신 분이 아니라 정말 잘 비교해보고 애터미가 그만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 또 이런 부분을 또 프로모션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스폰서에 대한 신뢰에 대한 부분, 도덕성 뭐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프로모션을 해야지, 그냥 스폰서 자랑, 그냥 기분 좋게 띄우는 거, 그런 것들, 우리 스폰서 부자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애터미 사업가는 별개인 프로모션은 애터미적으로 이제 여기 호일러의 법칙 준비하기 위한 프로모션이랑은 거리가 좀 있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내가 중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은 우리가 세미나장에 가면은 효과가 좋았던 것들이 많은 사람이 집중해서 듣고 있기 때문에 나도 들을 수밖에 없고 나도 집중하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호일러의 법칙으로 스폰서님을 모시고 갔다면 내가 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이 신규분이 듣는 것보다 나도 내가 처음 듣는 것처럼, 다 아는 내용이지만 처음 듣는 것처럼 집중해서 듣고 막 리액션 하면서 맞아 하면서 이렇게 고개 끄덕이고 막 무조건 긍정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메모가 왜 중요하냐면은 첫 번째로는 진짜 경청을 위한 메모, 정말 공부하듯이 그렇게 메모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스폰서님이 하신 얘기를 메모를 해야 내가 끝나고 스폰서님이 이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빠뜨린 부분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내가 추가로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메모를 꼭 해가지고 내가 추가할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내용을 스폰서님 입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내가 이제 주제를 적어 놓는다든지, 네. 그리고 뭐 질문을 이제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맞아요. 중간에는 질문하면 안 되고 대신에 이 친구가 궁금했던 거, 이 친구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친구가 뭐 물어봤던 내용이라든지 궁금했던 내용이라든지 내가 이미 답변을 했지만 스폰서님 입으로 한 번 더 듣게 하고 싶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내가 놨다가 기억해 놨다가 그걸 또 나중에 스폰서님이 안내가 끝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자리는 더불어서 스폰서님의 내 파트너를 만나는 자리인 것 플러스 내가 또 배우는 장이거든요. 내가 스폰서가 되었을 때 저렇게 얘기해 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파트너를 후원을 나갔을 때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그런 걸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걸 또 메모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일러의 법칙이 정말 잘 성사되려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정말 중요하고요. 어떤 분은 스폰서 딱 앉혀놓고 스폰서가 한 얘기 사실 뻔하거든요. 왜냐하면 신규들을 주로 같이 만나러 다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하는 소리 지겹고 나는 이미 다 들었고 이제 더 이상 메모할 것도 없고 하면서 막 중간에 통화를 하면서 막 나간다거나 자리를 비운다거나 그러신 분이 또 계세요. 그러면 정말 효과가 떨어집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늘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옆에서 크게 리액션을 해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스폰서님을 모시고 가는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수 있는지 결정을 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분 또 나와주세요. 네, 윤종원 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윤종원입니다. 제가 근무 중이라 좀 창구에 와 있습니다. 이거 잠시 소감을 말씀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열악한 환경에서 김준 스포츠님 역시 명불 렉이 걸리신 것 같은데 윤종원 사장님 들리시나요? 있거든요. 한 명의 파트너를 만나가지고 사업자로 육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느 것보다 더 유용했었습니다. 잘 들었고 제가 오늘 실전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약간 끊겼었는데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소감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또 나와주세요. 네, 서상진 하겠습니다. 네, 네, 서상진입니다. 예. 오늘 그 김지현 사장님의 5번째 쇼 플랜 성공의 8단계 잘 들었습니다. 예. 저도 같이 있다 보니까 하울링이 발생하네요. 네. 한 2가지. 예. 제가 제일 처음에 쇼 플랜 이렇게 생각했을 때, 회사, 제품, 수익 구조, 사업 비전, 회사부터 시작해서 사업 비전까지 쭉 다 설명하는 게 쇼 플랜인 줄 알았어요. 그걸 다 해야지 A코어에서 동그라미를 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쇼 플랜 동그라미가 안 쳐지는 거예요. 이거. 예, 그러면서 좀 지나면서 쇼 플랜이 그걸 그냥 막 강사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막 다 하는 게 쇼 플랜이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느껴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 많은 성공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사업은 잘하고 못하고 싸움이 아니다. 하냐 못하냐 싸움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지 잘하냐 못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내 마음대로 질러대는 게 일단 쇼 플랜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요즘에 소비가 소득이 된다.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물론 이제 다른 타이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지만은 소비가 소득이 된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소비가 소득이 되는지 마트 체인지로 이렇게 이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역시 그 조그마한 주제지만 바로 쇼도 플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오늘 우리 김전 사장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역시 쇼도 플랜의 목적도 초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초대. 미팅하고 세미나, 다음 미팅하고 세미나로 초대를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내 머릿속에 우리 센터의 미팅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게 스케줄이 머릿속에 꼭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요. 쫙. 그래야지 다음 주 화요일 날 퇴근 후 목요일 날 원데이 뭐 이런 게 머릿속에 있어야지 화요일 시간 괜찮냐? 목요일 괜찮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다음 약속을 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케줄을 내 머릿속에 꽉 미팅 세미나에 대한 그 스케줄은 항상 내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떤 만남이든지 간에 무조건
다음 약속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늘 김 전 사장님이 강조해 주셨다시피 그 자리에서 다음 약속을 잡는 습관을 꼭 들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또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일 때문에 제가 보업을 하고 있어서 자주 참석을 못해서 오늘은 기회가 좀 돼서 제가 저도 좀 할 얘기 있어서 좀 이렇게 좀 나서게 됐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김지현 사장님이 많은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 사업 이거 설명 들으면서 저도 나름대로 느꼈던 게 일단은 제가 알려주고 싶은 고객은 제가 그만큼 고객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그리고 저의 당당함이 있어야지 그 고객도 제가 뭐 스폰서님을 데리고 가도 제가 당당함이 없으면 제 아는 고객은 전혀 흔들리지가 않아요. 다른 행동도 많이 할 거고 근데 저의 옆에 당당함이 있는 게 보탬으로 인해서 집중도 많이 할 거고 거기에 대한 몰입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또 장소가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뭐 세미나나 이런 뭐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은 최대한 먼저 제가 그 장소에 미리 뭐 1시간이나 2시간이나 먼저 거기 파악을 한 다음에 자리 선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처음이라 자주 지금 저도 좀 머릿속에 좀 맨맨 돌아서요. 제가 많은 얘기는 지금 못해서 다음에 더 많이 배워서 또 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분히 지금까지 해주신 소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 분 또 나와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석지영입니다. 오늘 김지은 사장님 강의 하시는 거 내용도 물론 좋았지만 이래서 애터미 사업이 비전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소에 상관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이 일이 맞구나. 그리고 또 김지은 사장님처럼 저렇게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사업이 진행이 빠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그 호일러의 법칙 유의사항에서 알려주셨던 거 저는 미팅이나 세미나 보면서는 항상 메모를 했었는데 사실 스폰서와 동행을 했을 때는 크게 메모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먼저 메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물론 복제를 위한 것도 있지만 나 스스로도 경청하기 위해서 아까 남혜진 국장님 이야기해 주신 거 제가 발표해놨는데 그리고 그 내용들을 잘 체크해서 또 추가로 어떤 내용을 더 이야기하면 되는지 그 다음도 준비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도 보충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해 주신 거 잘 참고해서 그리고 아까 이 사업 비전이라는 것이 아까 서상진 선생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회사부터 사업 비전까지 쭉 내가 다 해야지 하면 너무너무 부담이 될 테지만 길지 않아도 괜찮다 하셨잖아요. 나만의 사업 설명을 준비하면 된다. 그래서 이 사업 설명이라는 것도 한 가지만이 아니고 여러 상황에서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제품도 우리한테는 총알이 되지만 이 나만의 사업 설명 1번부터 뭐 몇 번까지도 미리 준비해 놓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한테든지 바로바로 쓸 수 있게 내가 준비해 놓으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분 나와주세요. 네, 김은성입니다. 네, 오늘 사업 설명에 대한 말씀을 잘 해주셔서 교훈이 되었습니다. 먼저 좀 더 다른 지나간 시간과
비례해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그리고 리더에 대한 자세를 준비하고 갖추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분 나와주세요.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기 김미연 사장님 진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렇게 강의를 잘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또 우리 석정 사장님께서 그걸 또 재차 말씀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경우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미팅을 참여하기 위해서 출발하려고 했는데 지금 잠깐에 이제 우리 아들이 사고를 좀 쳐가지고 산에 올라갔는데 제가 이걸 계속 키고 있었거든요. 비디오는 이제 킬 수가 없어서.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사과할 일이 있어서 사과하면서도 내가 이거 키고 있으니까 뭐 하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하고 있다 그랬더니 저를 보고 막 웃더니 아유 저 성공하시겠습니다. 아유 이런 상황에서도 그걸 켜놓습니까? 이게 살짝 빈정이지만 사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업자라면 꼭 들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저기 사장님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구나. 그 상황 속에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호일러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 스폰서님하고 같이 갔을 때 이제 메모하는 습관. 그거 제가 잘 안 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질문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머릿속에서 많은 게 떠오르기 때문에 막 질문하고 싶은 욕구가 많아요. 왜냐면 제가 잘 아는 지인은 이런 게 궁금할 것 같다 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앞서서 질문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또 많았고 또 제가 리액션이 많다 보니까 또 저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어요. 난 진짜 감동을 해서 이 리액션을 하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잘못하면 오버해가지고 또 오히려 쟤네들 뭐 짜고 고스톱 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이 들을까 봐 사실은 그걸 잘 안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은 적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이제 간혹 또 너무 리얼하게 해서 또 방해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 또 더 중요한 거 뭐냐면 다음 약속을 잡는다. 이게 놓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음 약속을 그 자리에서 잡는다. 이게 그런 거를 제가 안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끝났고 나중에 진짜 약속을 잡으려 하고 전화를 수시로 하고 이래도 연결이 또 잘 안 되고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많이 이렇게 와 닿은 그런 강의였고요. 또 더구나 우리 남효진 국장님께서 또 그 보충 설명까지 해주셔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익혀주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배워서 이제 좀 더 나은 사업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분 나와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박명숙. 네. 네, 저는 당진에서 사업하고 있는 박명숙입니다. 저도 이제 고객하고 약속했을 때 그 스폰서님을 모시고 가잖아요. 근데 저는 스폰서님이 그 고객한테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때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때로는 또 그 자리를 피해서 나가서 전화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되고요. 또 메모를 안 했습니다. 진짜 메모를 안 했어요. 그런 걸 오늘 또 많은 것을 배웠는데 메모도 꼭 하겠습니다. 하고 스폰서님이 제가 파트너 스폰서님이 제가 모시고 갔을 때 파트너 아니 그 고객한테 얘기할 때는 정말 스폰서님이 어떤 말을 하는지 제 머릿속에 꼭꼭 집어넣어서 그거를 많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많이 배웠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아까 김지은 스폰서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를 잘 제 공부를 했을 때 또 파트너분도 계시고 또 나왔을 때 제가 그거를 잘 배워서 또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명심하면서 새기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소감을 나눠주신 사장님께서 많은 느낀 점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많이
개발하고 또 발전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저금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안 유지일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사님께서 전에도 하셨던 거고 또 오늘 이렇게 해주셨는데 다른 때보다 더 이렇게 그 설명이 와 닿는 것 같고 또 보충 설명을 해주신 남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 이해도 빨랐고 좋았습니다. 제가 한 수십 년 전에 이게 호일러 법칙인지는 몰랐어요. 제가 그 지도 담당을 하면서 각 그 지점에 다니면서 그 당시에 제가 했던 그 그렇게 프로페셔널하게 했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지금 애터미에 대해서도 아까 서상진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한 개의 그 종목별로 더 잘 습득을 해서 해야겠구나 하고 또 호일러 법칙이 뭐 대단하고 그 무지 거창한 줄 알았었는데 이 현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 화장품 제품에 대해서 스폰서님 동행을 해서 사업을 활용해 봐야겠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진 사장님께서 이제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짧게. 일단 제가 하다 보니까는 중간에 당황스러워가지고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호일러 법칙 있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2대1 미팅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센터나 이런 사무실 같은 그런 팀 단위로도 초대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팀 단위에서 신규 누군가가 모시고 왔다. 예를 들어 서상기 사장님 모시고 온다든지 김은성 사장님 모시고 온다든지 그랬을 때 팀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초대자만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체 팀원이 내 파트너라는 생각으로 브릿지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초대하는 분만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2대1 미팅은 뭐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뭐 정말 많은 단위에서 팀 전체에서 초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센터든 사무실이든 그런 곳에 초대가 되는 곳이라면 우리가 브릿지 역할을 잘해서 어느 한 분이 우리 스폰서님이 사업 설명을 하신다고 하면 이야기를 하실 때 경청하고 끼어들지 않고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초집중, 초몰입을 하는 분위기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 그러니까 그 미팅의 결과는 스폰서를 전적으로 믿으시면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든, 결과가 좋든, 결과가 되지 않든. 사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애터미 사업 모두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결과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제가 다른 강의를 많이 들어보니까 스폰서를 능력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한다거나 그 결과에 따라서 불만을 갖는다던가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놀랐거든요. 그냥 이렇게 해주시는 것만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호일러 법칙이든 잘 활용하신다면 그 스폰서님은 누구보다도 그 미팅에 성공적인 미팅을 바라시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결과가 이렇든 저렇든 모두 스폰서를 잘 믿으시고 내가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준비된 초대를 통해서 하시면 좀 더 미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중요한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너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집중되는 환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충 설명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제 강의를 해주신 김지은 사장님과 그리고 이를 이해해 주신 미팅에 참석해 주신 모든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터 사원을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사원 준비. 사원 시작. 오늘 그때는 내일 한다. 내일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